법원이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속보가 떴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가 됐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참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요. 사필 규정이고 당연한 건데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이걸 봐야 되나요? 참 현실이. 이게 참 어제 발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 거의 뭐 반 정도 만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야,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래 걸렸어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프로세스는 영장 집행 아니겠습니까? 집행.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7일 이내에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판단을 한번 할 것 같은데 내부에서 공수처에서. 그러니까 사전에 좀 조율도 좀 하겠죠. 네. 체포영장까지 나왔는데도 안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일단은 조율할 거다. 네, 경호처도 이제는 이거 방해하면 무조건 네. 또 특수 공무집행 방해잖아요. 그렇죠. 네. 경호처가 만약에 막아서고 못 들어가게 네. 뭐 물리력을 쓴다. 이러면 바로 체포 대상이 되니까 바로 끌고 가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저기 내란 수괴 피의자를 그 감싸는 거잖아요. 그 범인 인닉죄 이런 것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적용하려면, 예. 만약에 이제 수색 영장까지 아마 같이 발부된 걸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걸 막게 된다면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경호처에서 만약 영장 집행을 하러 공수처가 경찰이 함께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걸 막아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군요. 나가서면 안 되죠. 이제는 이 정도 되면 네. 스스로 걸어 나와야죠. 걸어 나와야 된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 쪽에 좀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어제 윤곽근 변호사가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영장이 발부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에는 뭐 가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 뭐 사실은 답을 아꼈어요. 말을 아꼈는데 이제는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뭐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체포영장 나왔는데. 네. 자, 체포영장이 나왔다. 체포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윤석열 쪽에서도 입장이 좀 다르게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강제력을 동원해서 영장을 집행한다 하면 그냥 그야말로 들어가서 끌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수갑을 채워서 그야말로 아니면 양쪽에 팔짱을 끼워서 끌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것까지는 안 갈 거란 얘기도 있고 그러기 전에는 그냥 나올 거란 얘기도 있고 아니다 끝까지 버티면서 그런 모습을 연출할 거다라는 관측도 있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의원님? 참 이런 걸 예상해야 되는 게 참 현실이 저건데 스스로 나와야죠. 이 정도 되면.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강제로 이렇게 끌려 나오는 모습 연출을 하는 거는 구구 이제 보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네. 이제 자기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 하진 않을 거다. 그렇게까지 망가지면 정말 이거는 그래요. 근데 뭐 지금까지 내놓는 메시지 자체가 자신의 이제 일부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그야말로 이제 극우적인, 그러니까 이른바 태극기 부대를 자극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또 그런 또 그림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어서. 근데 저 극우 보수 지지자들 있잖아요. 그 진짜 몇 명 안 돼요. 착각을 해도 대단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믿고 버틸 때가 아니다. 지금 TK 이쪽에 이제 약간 이제 20% 정도 지금 지지세가 지금 버텨주고 있잖아요. 네. 그 버티는 거는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지지입니까? 보수 개멸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거지. 보수가 정말 그야말로 망할까봐, 그죠. 개멸할까봐.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선 지고 뭐 지방선거 지고 총선 지고 이렇게 한 경험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윤석열이가 탄핵돼서 파면되고 이런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 이후에 혹시 그래도 우리가 좀 해서 좀 대선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후보도 좀 만들고 해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윤석열이 잘못했지만 보수가 개멸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의 그 지지목이지. 네. 윤석열을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어느 지금 된다. 착각하지 마라. 보수 지지자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윤석열에 대해서 실드 치는 사람이 있나?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 전혀 지금 완전히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오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극소수의 극우 그 유튜버들한테 완전히 지금
저 세뇌당해가지고 네. 지금 저 자기 세계 안에 gat혀 있는 건데 꿈 깨셔야 돼요 빨리. 지금이라도 윤석열 입장에서는 바로 출석하겠다. 이렇게 협의해서 그렇게. 조사받아 나오는 게 맞다. 영장까지 발부됐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예. 그나마 좀 남아 있는 본인의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야말로 사실은 그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책임지는 모습, 그러니까 무책임하고 정말 이 버티고 궤변을 늘어놓는 모습이었는데 영장까지 발부된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버티면 진짜 이거는 아니 수갑 차서 끌려 나오는 모습 보면 얼마나 예. 없어 보입니까? 그게 그 지지자들이 보면 그거 갖고 더 결집을 할까요? 그렇네요.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을 또 할 더 수도 이상은 있고.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공룡 능선님이 영장 발부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슈퍼챗을 또 보내주시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또 하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아돌TV님 이미 관저 근처에 극우들이 모여서 체포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어제도 이 지지자들이 윤석열 지지자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집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또 움직이고 있다. 자 오마이TV가 그 현장도 생생하게 곧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교통 이 CCTV로 저 모습, 저 멀리 빨간색 건물이 있는 그쪽이 지금 보수 세력들이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 CCTV는 오마이TV가 설치한 거예요? 오마이TV가 설치한 건 어디서 보이나? 공공 이 화면, 네, 그걸 저희가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화면이기 때문에 제가 그 긴급하게 또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일 내, 그러니까 아직 이제 기간이 있는 거예요.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다고 하지만 집행하는 기한이 아마 7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의견 조율과 또 공수처와 경찰 입장에서도 지금 얘기했죠. 극우 이 세력들이 벌써 진을 치고 있다. 1차적으로 이걸 또 난관을 넘어야 되는 것이고 경호처라는 뭐 이 어떻게 보면 장애물도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갈 것이냐 이런 고민도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최대한 협의하겠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할 수 네. 있는 뭐 최대한 협의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부득이하게 이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아니 이거 체포영장 발부됐는데 안 나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뭐 본인이 예를 방법이 들어서 없다.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또 담화문 한번 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옛날 이 전두환 골목 성명 뭐 이런 것처럼 뭔가 또 입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군요. 좀 봐야겠지만 일단은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강제 수사 못 피한다. 영장을 계속 피하고 뭐 도망다니고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씨는 네. 수사도 금방 끝날 것 같아. 수사 자체도요? 아니 뭘 수사할 게 뭐 있어요? 다 지금 CCTV 찍혀 있는데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저 같이 구속되어 있는 네. 그 혐의 피의자들이 다 진술했잖아요. 그렇네요. 그죠? 그걸 딱 보고 그 내용대로 확인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뭐 이 수사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자, 지금 저희 오마이TV가 현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윤석열 구속을 외치는 체포를 외치는 또 국민의힘의 해체를 외치는 시민들 이쪽 편에 있고 저희 카메라가 있는 쪽에 있고 반대쪽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이 탄핵 무효를 외치는 시민들이 또 일부 나와 있습니다. 내란 수계가 이재명 대표를 참 저기 저런 프레임, 저런 주장은 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아이고 정말 멀토당초 않죠. 아니 그 계엄 선포를 이재명 대표가 했습니까? 국민들이 다 봤는데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런 그냥 뭐든지 다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로 다 이제 끌어와서 하는 그런 상황 같아요. 이 시민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재명 대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던데 특히 이번에 이 뭐 참사 이후에 나온 얘기가 줄탄핵 때문에 지금 수습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일각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수습 안 되는 게 뭐가 있죠? 수습이 지금 되고 있죠. 수습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오히려 한덕수 한덕수 총리가 예.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또 탄핵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최상목 그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제 언론 보도 보니까 오늘 언론 보도 나왔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 한덕수한테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된다고 그 충고를 몇 번 했다더라고요. 네. 해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어차피 탄핵은
그 기정사실이고 시간 문제다. 그래서 해야 되고 불확실성을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빨리 해줘야죠. 빨리 해줘야 되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상목 대행이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가 그래도 좀 언급이 되고 어느 정도의 합의점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 예. 하나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최상목은 그 이제 자기네들 그 원로 선배들의 조언을 받아서 네. 당신이 한덕수를 설득해야 된다. 이러다가는 경제, 외교 다 망가진다. 나라가 망가진다라고 해서 실제로 찾아가서 설득을 했다는 거잖아요. 설득에 실패한 거죠. 네. 실패했지만 본인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정말 지금 증폭되고 있고 환율이 계속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위기에 대해서는 이제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은 그거는 그걸 안 했을 때 이혼인 거예요. 헌법에 임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딱 명확하게. 그래서 헌법학회의 교수들하고 정치학자들까지 다 이거 안 하면 이혼이다라고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는데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썰이 있죠. 네. 이제 본인도 그 이 내란 그 사태에 대해서 깊숙이 지금 관여돼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본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임명을 못한 거 아니냐. 이런 그 썰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저 구구 보수의 뭐 네. 상징이 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근데 최상목은 그런 원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덕수보다는 그런 게 아직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네. 그 쪽지 받은 거 그 정도 하나고 본인은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계엄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라고 하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래요. 이거를 계속 이제 미룰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또 헌법기관을 좀 무너뜨리겠다는 뭐 그것과 다름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두고 본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지적이고. 아니 지금 뻔히 속에 보이는 뻔한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기 그 국민의힘이라든지 네. 윤석열이라든지 구구 보수 이쪽에서는 4월 18일 날 그 헌재 재판관 2명 임기 끝나면 네. 지금 그러면 4명밖에 안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체가 심리 자체가 아무것도 안 못하는 되는 상황. 거고 그렇죠. 그 헌법재판소 구성이 안 되는 이런 상황. 네. 그리고 그 이전에 하더라도 그 6명 중에 1명만 반대하면은 그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그걸 지금 그 바라는 네. 그거에 국민들이 너무나 알고 있는 데다가 이 그 국회가 추천한 3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대통령을 임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헌법에. 이거는 그냥 보충적이고 형식적인 절차이지 이미 사실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추천한 그 순간 임명됐다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의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그 이원적인 태도라 그것 또한 탄핵 사유예요. 그 탄핵된 거죠. 그래서 탄핵 저희가 시킨 건데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한덕수 총리가 지금 두 번째 경찰 소환 통지를 받았다잖아요. 네. 지금 유일하게 두 번 통지를 받았다는 거는 뭔가 내란 그러니까요. 거기에 깊숙이 뭔가 자꾸 나오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와도 더 오히려 그 혐의를 더 짙게 만드는 그것도 작용했을 거라고 분명히 그게 작용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네.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1인 3역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총리, 부총리 세 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환율도 지금 막 하는 이런 상황에서 빨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검법 2가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하냐 내일 하냐 뭐 국무회의를 여느냐 이거 갖고 지금 설화설화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약간 좀 여지가 좀 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어제부터 이렇게 보니까 그 국민의힘 그 수석도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그 협의할 용의가 있는 것처럼 또 얘기하더라고요. 특검에 대해서. 네. 뭐 저기 그 특검을 임명하는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 관련해서는 사실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누가 특검해도 이거를 어떻게 지금 무죄로 뭐 무혐의 처분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이제 김건희 특검법 같은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그 범위 김건희 특검법 범위가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범위가 이제 명태균과 관련된 것들을 수사하다 보면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까지 다 엮여 들어가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다며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려한다는 얘기들이 좀 있던데 그런데 그거와 이거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빨리 이제 임명하는 게 맞고 그거는 그래서 빨리 이 불확실성 종속시켜야 되잖아요. 탄핵 절차를 종료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법 23조에도 보면 7인 이상이 심리하고 의결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비에 걸리지 않게 하더라도 반드시 그건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되고 특검법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100번을 양보한다고 치면 국민의힘이 정말로 그거 내용에 대해서 협의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지금까지 그렇게 협의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임명을 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인데 지금이라도 공식적으로 우리 민주당한테 그러면 언제까지 협의 한번 해보자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까지의 여지는 좀 있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은 들죠. 네. 자, 최상목 대행의 손에 좀 많은 건들이 달려 있는데 좀 최상목 대행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지금 공조수사본부에서는 이 체포영장 발부 이후에 아직 향후 일정 정해진 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통상 체포영장의 기한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7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영장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일정이 정해진 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영장 이제 발부 가능성 이걸 좀 생각을 하면서 준비는 해 왔을 텐데 좀 말을 아끼는 모양새입니다. 아마 윤석열 쪽, 특히 이제 경호처 쪽이나 이쪽에 얘기를 계속 할 것 같아요. 얘기를 해서 이제 집행을 한다, 나와라, 다시 한번 최후 통첩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좀 들어간다, 막지 마라, 뭐 이런 의견 표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조율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좀 걸리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충분한 명분을 주겠죠. 일주일이란 시간이 있으니 그 안에 좀 더 어떤 논의가 이어지게 될지 이건 좀 계속 봐야 된다. 명분을 주고 충분히 협의는 하되 빠르게 집행하는 게 하루라도 빠르게 집행하는 게 한시라도 빠르게 집행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2024년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 이걸 또 2025년까지 끌고 간다. 이것도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시간을 끌면서 1월 뭐 초순까지 질질 끈다. 벌써 27일 지났잖아요. 12월 3일이니까. 그렇네요. 벌써 한 달 지났습니다. 한 달 지나고 있어요. 한 달이 다 돼가고 있고 해가 달라지는, 해가 바뀌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그 모든 수사들이 정말 빠르게 잘 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윤석열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내란 특검 지금 안 받고 있고 그리고 상설 특검도 지금 임명 그것도 법적 의무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은 무조건 헌법재판관 3인 임명하고 상설 특검 추천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거는 이제 피할 수 없다. 무조건 해야 된다. 자,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각 한남동 관저 현장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 오마이TV 김기범 기자가 우리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긴급 체포를 요구하고 있고 구속을 외치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반대편에 윤석열 지지자들이 모여서 태극기를 들고 또 탄핵 무효를 외치면서 성조기까지 등장을 또 한 모습, 성조기 모습도 또 보이네요. 자, 몇 명 안 왔는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 10여 명 정도 돼 보여요. 10여 명 정도 돼 보이는데 경찰이 일단은 이제 폴리스 라인을 쭉 둘러쳐서 충돌을 막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 충돌에 대비해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 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태극기와 피켓, 성조기를 든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 있고 한 10여 명 정도 돼 보입니다. 10여 명 정도 돼 보이고 경찰도 그 주위에서 혹시나 모를 충돌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계엄이 합법이다, 탄핵 무효다, 이런 주장. 이건 또 윤석열 주장과 똑같네요. 그쪽 변호인 쪽의 주장과 똑같은 얘기를 지지자들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고 좀 국민들도 좀 통합적인 측면을 가려면 빨리 수사 받고 재판 받아서 거기서 그럼 저렇게 주장하면 되잖아요. 밖에서 주장합니까 이렇게? 그러게요. 그렇잖아요. 법정에서 당당하게. 아니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고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잖아요. 네. 죄 없으면 수사 받으라. 누가 한 얘기입니까? 본인이 다 옛날에 다 했던 얘기들 아니에요. 네.
당당하게 들어가서 받으셔야 됩니다. 당당히 들어가서 받아야 된다.